오늘 저희 미스테이블의 세력통조합이 지금 이번 주로 일주 70%를 지금 넘기고 있고요. 8월 말까지 전체 일주를 마무리할 예정인데, 그래도 이제 입주를 막 시작해서 한 달 좀 넘게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희노 애락 만사가 지는 그런 마을의 모습을 점점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도 아직 그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 공간들을 100% 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귀한 분들 모시고 경기도 사회주택에 관련된 얘기를 듣고 배우려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저희 경기도에서 미스테이 연례사회협동조합이 경기급이 되면서 이 사회주택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활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런 계기 덕택에 경기도의 사회주택에 관련된 많은 공동체들 또는 관심자들, 기관 단체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일단 경기도 사회주택 모델 발전 방향 토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귀한 발길을 해주신 참석자분들 다 아시는 사이긴 하지만 인사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부터 사회협회 김종수 이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인사 말씀 이따가 말하실 때 앞에 좀 잠깐 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도 진재일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강미래 남철광 국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미스테이블의 신변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간단히 최근에 이제 경기도 기본주택, 사회주택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회주택 모델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듣고 나누면서 서로 배우고 공부하는 자리,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하는지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은 먼저 우리 김종직 이사장님으로부터 한국 사회주택에 대한 현안에 대한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회주택협회 이사장 김종식입니다.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정말 멋지네요. 어떻게 남은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네. 남은 집 있어요, 이사장님? 네, 기회를 한번. 네. 입주율이 어떻게 되나요? 70%고요. 아, 입주하시려면 대기가 한 1년 정도. 대기가요? 네. 제가 대기 되게 싫어하는데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이 토론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제로 에너지 빌딩 사회주택 투자 협약식을 체결을 하고 왔는데요. 캐코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한전에 이제 한전이 50% 출자하고 그리고 이제 6개 중구 발전 이런 데 있잖아요. 6개 발전 사업소가 50% 출자한 그런 약간 중공공 기관 같은 데인데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저희가 사회주택으로 선정된 은평구 대조동에 한 20몇 세대의 이 집을 그린 주택으로, 다시 말해서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짓기 위한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 23억 원을 투자하기로 이렇게 하는 그런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3호를 저희가 전환사채로 발행을 했고요. 23억을 이제 이 회사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옥마이 컴퍼니를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회사를 염두에 두고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다음 기회에 저희가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10년 전에 그 영국의 베드제드와 또 독일의 프라이부르그의 보방 지역을 뭐 보봉이라고도 하고 저만 보방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생태 자립마을을 보면서 제가 많은 영감을 얻고 한국에서 이 꿈을 내가 실현시키는 거에 대한 그런 만큼 큰 영감을 제가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돈도 없고 땅도 없어가지고 이거를 어디다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한 게 사주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철관 국장님 계시지만 성북구에서 이제 성북구청장과 함께 그 생태단지를 구성하기 위한 공공의 부지를 찾다가 사주택까지 사실은 연계되고 5년 전에 서울시에서 이제 사주택 그 조례를 만들고 정책화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제 은평구 대조동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 또 3기 신도시 고양시 창릉에 이제 LH와 함께 저희가 뭐 TF를 꾸려서 우리가 시민위원회도 지금 꾸려지고 있고요. 사주택 단지를 저희가 지금 특화 단지를 뭐 사경타운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그렇게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은 뭐 아시다시피 LH에서 먼저 저희 협회한테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를 저는 에너지 자립 생태단지로 꾸미고 싶습니다. 여기에 500세대 사주택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2000세대 사주택이 들어가는지 세대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호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미래 도시의 모델 하우스 같은 어떤 타운 같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지리산 자락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는 의식주가 다 선순환됐거든요. 쓰레기 하나 발생하지 않았고 그런 어떤 탄소 배출 제로가 되는 그것이 지금 기후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도시계획의 뭐 어떤 발전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런 기회가 하늘이 우리 사주택을 통해서 저는 부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열정과 꿈이 지금 한강 이북에서 가장 비싼 함남동의 500세대의 사주택을 이제 조성하게 됐고, 그리고 한강 이남에서 또 가장 비싼 개포동에 또 수백 세대의 사주택이 이제 들어서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주택 로드맵을 국토부에서 만들었고요. 지금 중앙정부의 이제 정책으로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협회에서 국토부 차관도 이제 미팅을 했지만 하반기 11월 중에 저희가 사주택 이 발전을 위한 민특법과 공특법 그리고 주택법 세 가지를 동시에 저희가 개정하는 걸로 하고 TF를 꾸려서 지금 6차례 회의를 했고 입법할 의원실까지 저희가 다 이제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다양한 유형의 사주택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허그에서는 도시재생 모태펀드처럼 사주택 모태펀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택의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사주택을 하는 사업자, 여기에는 저는 이제 사주택은 폭넓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주택협동조합도 별내 이스테이트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도 포함될 거고요. 이런 데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펀드를 만들어서 직접 투자를 하는 이런 펀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떻게 보면 물론 제가 그런 꿈을 가지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한국의 사주택이 실현됐겠죠. 하지만 제가 그런 저의 개인적 열정과 열망이 오늘의 사주택을 조금이라도 앞당겼다면 이제 별내 이 꿈이 또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경기도에서 다양하게 사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우리의 지금 현재 열망이 10년 후에 또 우리 미래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고 건물이나 돈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과 이웃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그러한 마을, 그러한 집짓기, 그러한 사주택이 또 얼마나 멋진 그러한 사주택들이 들어설지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구체적인 그런 얘기들은 우리 또 남철관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경기도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워킹그룹도 이제 참여해서 주도를 하셨기 때문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 행복주택과의 사회주택팀장 진재일입니다. 먼저 이렇게 경기도 사회주택 모델 그리고 우리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회를 이렇게 주관해 주시고 이렇게 주최해 주시는 우리 손병기 우리 이사장님한테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주를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아마 지금 추진되고 있고 아마 75%인가요? 이렇게 이제 추진되는 걸 알고 있는데 머지않아 아마 다 입주가 될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많이 축하드립니다. 한 몇 년 동안을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어찌됐든 새로운 어떤 주택 모델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찌됐든 이번에 또 사주택협회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남철관 우리 남은과 미래 국장님 워킹그룹에서 같이 많이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주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정말 해주신 분 중에 또 한 분이시고 그리고 기타 외에 우리 기타 참여해 주신 우리 관계자분들도 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가 이제 우리 경기도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에 대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제를 지금 맡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경기도 사회주택 팀이 사실 우리 손병기 이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국 최초로 사실 지자체에서 팀으로 처음으로 사실 조직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가 늦게는 시작하였으나 사실 서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었고 이제 경기도는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뛰어들기는 시작해서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훨씬 더 앞서갈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7월 1일자 작년에 이제 조직 개편이 된 부분이 있고 9월 달에 저희가 처음으로 팀장 보직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회의들을 거쳐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조례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협의하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이렇게 주변에서 다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어떤 추진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조례가 5월 19일 날 이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의원 입법 발의로 사실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사회주택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 마련이 일시적으로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어서 일단 우리 조례상으로 일단 서울시처럼 이렇게 이제 만든 부분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5월 19일 날 공포 시행은 됐는데 그때는 어떤 조례 내용이 사실 재정 지원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직 논의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지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마련을 해보자 이 이야기를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부분들 좀 들어서 만들자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5월 달에 이제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을 다 이렇게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7월 14일 정도에 아시다시피 이제 입법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이제 어떤 입법 예고가 돼 있는 부분이어서 8월 3일까지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은 끝났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9월 중에 이제 의회 회기가 있습니다. 도의회 회기가 있는데 9월 중에는 아마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심의를 목표로 저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앞에 지금 나눠주신 인물의 앞에를 보시면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어떤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도 그렇고 나름 브리핑을 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일단은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희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이 어울려 평생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포용적인 부분을 쓴 이유는 우리 어떤 경기도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물론 국가의 어떤 방향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기존의 어떤 선택적이라든가 선별적,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어떤 입장인 그런 선별적이거나 선택적인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저희는 무주택자에 대한 어떤 공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포용적인 개념으로 저희는 가자. 우리 아시겠지만 뭐 지사님이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포용적 개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포용적 복지의 어떤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 따라서 나름 어떤 그런 복지를 실현하고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형 사회주택 부분의 목적인데요. 이 부분은 도민의 주거 안정과 사회 통합 등의 주거 문화 혁신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어떤 사회 통합이라고 그러면 소셜 미스죠. 그래서 저희가 계층 간의 기존의 어떤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취약계층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경기도는 앞으로 어떤 무주택자의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좀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공급자와 그리고 특별 공급인 어떤 취약계층의 부분들의 어떤 믹스를 통해 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목적이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주택의 공급자인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 그런 부분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실 이쪽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 여기서 이제 사회적 가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회적 가치라면 과연 사회주택에서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어떤 사회적 가치의 핵심, 5대 평가를 나중에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성을 확보를 한다든가, 이 부분은 시세 80%의 임대료라든지 특별공급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사업성의 어떤 재정 가능 전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임대료 보증 관리라든가 이런 하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포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공동체성, 그리고 공동체 공간 계획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입주자가 처음부터 참여하는 설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공동체 프로그램의 어떤 기획이라든가 이런 커뮤니티를 지금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어떤 초점이 되는 중요한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활동 부분도 빠질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수익시설 계획 관리라든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 연계로 봤을 때 공동체 공간을 어떻게 또 개방을 하느냐, 여기 있는 주민들만이 아니라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또 협동조합의 어떤 하나의 어떤 큰 틀이죠. 그래서 협동조합의 가장 큰 취지는 지역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주거 서비스에 대한 어떤 생활 SOC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자 싶은 어떤 평가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보는 그런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념 부분이고요. 무주택자 대상으로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셜 믹스에 기초한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회주택을 그러면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필요성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공공임대 부분으로 봤을 때 공공임대는 사실 공공임대 낙인 어떤 효과들이 있죠. 그래서 내 주변에 공공임대가 있으면 좀 싫고,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에 과천청사 앞에다가 임대를 한다 하니까 지금 난리도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공공임대에 대한 인식이 아직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낙인 효과를 어떻게 우리가 지울 수 있을까. 그리고
자격 상실에 대한 퇴거 불안, 이 부분은 공공임대 인주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까다롭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들어가는 자가 사실 몇 프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비율로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의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 호당 통상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의 어떤 그 재정적인 손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어떤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공동체 활동도 공공임대에서는 상당히 아직 부족한 편이죠. 면적도 되게 작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공동체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간 임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익 중심의 공급 체계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어떤 사실상 투기 유발에 큰 핵심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높은 임대료. 아마도 뭐 민간 임대 쪽에서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높은 임대료를 받아야서 여러 가지 높은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공공성이나 어떤 공동체성 이런 부분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 보완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공공성을 강화를 하는 그런 측면에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80% 이하의 어떤 임대를 공급하고요. 계층 간 차별 없는 소셜 믹스를 통한 어떤 소득이나 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별받지 않고 같이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주택. 그리고 어떤 거주 목적, 우리가 거주의 기능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서 하는 그런 주택이고요. 그리고 수요자 중심, 어떤 공급자의 중심이 아닌 어떤 수요자 중심으로서의 어떤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라든가 아주 뭐 끝까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평생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뭐 근본 얼마 전에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평생 주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평생주택,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모델이 될 듯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한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 부분인데요. 사업명은 정식적으로 저희가 시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입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건축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의 사업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 부분을 이제 운영, 나중에 이제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맡게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에서 무주택자가 한 60% 정도 이하를 보고 있고요. 특별 공급으로 한 40% 주거 취약계층이라든가 정책 대상 이런 부분들을 한 40%를 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표를 간단히 뭐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경기도 우리가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연대해서 그 나름대로 공모를 이제 10월 달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공모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서 이제 사업을 어떤 제안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토지 확보 방안도 이제 아마 포함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토지에 어떤 내가 여기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간단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을 공모에 이제 제안을 접수를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도시공사하고 해서 그 부분을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회적 경제 주체에서는 뭐 주택을 당연히 이제 건설하게 된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토지를 이제 장기간 임차하는 권리를 갖게 되고 주택을 소유하되 임대 사업자로 의무 등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조합원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정관에 정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이제 출자금이라든가 임대보증금 그리고 임대료 등을 이제 납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가 사실 토지 선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는 하고는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매몰 비용이 이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제한하게 되면 토지를 어떤 제한을 했는데 그 어떤 소유자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소유자가 변심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추진하는 과정, 내가 매입을 하려고 나름대로 어떤 직접적 매입은 하지는 않지만 그게 계약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어떤 그 의견들을 많이 어떤 그 확보를 하려고 여러 가지 비용들을 이제 투자하게 되는데, 그런 매몰 비용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그 토지 선매입을 사실 일부 뭐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일부 LH에서 일부 추진을 좀 하고는 있는데요. 아마 좀 이것도 사실 쉽지는 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매입이 좀 그래도 어떤 괜찮지 않을까? 매몰 비용을 우리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위해서 그나마 조금 더 어떤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인데, 사실 그 좀 추진 절차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달에 이제 사업 공모를 추진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31개 시군에 수요자를 받고 있고, 종교단체, 민주노총, 뭐 여러 가지 뭐 관련된 단체, 그리고 사회적 우리 그 경제 주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을 많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역에 하면 좋을까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인데요. 세부 내용은 공급 세대는 약 50세대, 한 개소당 우리가 한 개소로 지금 잡고는 있는데요. 일단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50세대 정도는 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소셜믹스의 개념으로 봤을 때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많은 회의를 걸쳤는데, 한 50대 정도는 돼야 그래도 소셜믹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50세대 부분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은 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 사업비는 앞에 본 것처럼 건축 사업비가 한 70억 정도 되겠고요. 토지는 저희가 뭐 또 우리 공공에서 어찌됐든 임대를 해주는 부분이 될 부분이니까 토지 부분은 나중에 임대료 부분인데, 임대료는 한 1% 정도 이하로 저희가 이게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자 60%의 일반 공급자와 그리고 특별 공급 부분, 주거 취약계층이라든가 정책 대상, 여기서 정책 대상이라고 하면 장애인이라든가 뭐 다문화 가족, 뭐 1인 가구 등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의 한 40% 이상을 저희가 좀 그 공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 그리고 운영 방안은 다양한 계층이 어찌됐든 입주자의 수월한 거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공간은 전용 면적의 10%인데요. 이 공동체 공간은 뭐 아시다시피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 보통 호당 2.5제곱미터 정도의 공동체 공간, 공동 이용 의무 시설 부분인데, 주민 공동 그 시설을 할 이용은 부분이 보통 1호당 뭐 저기마다 다르지만 약 2.5제곱미터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는 전용 면적의 한 10%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기준으로 10%만 6제곱미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한 2배 정도 이상, 일반 100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2배 이상의 어떤 공동체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포지션을 공동체 공간에다가 좀 두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베리어 프리어 이런 부분들도 20% 이상의 어떤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추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경에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앞으로 우리 그 관계자분들, 우리 협동조합이라든가 우리 연합회 이제 앞으로 연합회 이제 설립을 하실 수 있고 하시는데, 우리 사회적 경제 주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그 어떤 토지를 직접 사시라는 건 아닙니다. 토지를 이런 토지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토지를 그걸 거꾸로 저렴하게 임대를 해줄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후보지 발굴이랑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아마 그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주요 과제를 뽑았어요. 근데 우리 사회주택이 또 그 과제 안에 어떻게 들어가서 민간이 같이 함께 이렇게 분과를 구성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팀장님 도에서도 들어오시고
민간 전문가들도 들어오고 사회주택 사업자, 뭐 협회,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까지 다 들어와서 우리가 앞으로 경기도의 사회주택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모색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꽤 여러 차례 회의했고요. 보고서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보고서는 쉽게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아주 극심해가지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만나서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할 계획이었는데 오프라인 행사를 시간을 잡았다가 몇 차례 취소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아쉽게도 그런 행사를 갖지 못해서 온라인 뭐 포럼 같은 걸 했었어요. 그때 좀 잠깐 소개한 내용이긴 한데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 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예. 간략하게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면이 사라졌네요. 시간이 많잖아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시범사업에 아마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책 목표로는 지역 여건에 기반해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큰 도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기도가 중소도시, 뭐 농촌, 어촌, 뭐 산촌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이어서 지역 여건에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회 통합하고 이게 기반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울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민간 협력을 통한 다양한 어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우리 민간의 역량을 준비해 나가는 되게 좀 치밀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계획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추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월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뭐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전세가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월세 비율이 73%에 이르고 다 경기도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비 부담은 굉장히 높고 전월세 평균 요번에 뭐 우리가 법이 4년으로 개정됐지만 불과 3.5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많이 이사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새로운 주거 소유 계층이 등장하는데 1인 가구가 뭐 등장하고 청년층 주거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경기도는 신혼부부들한테 굉장히 선호되는 지역입니다. 뭐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경기도에 직장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서울의 주거비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의 신도시를 포함한 뭐 다양한 입지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서울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기도는 증가하기 때문에 신혼부부층도 흡수할 필요가 있고요. 예, 돌봄이나 사회 서비스 연계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최저 주거 기준 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전체 가구의 한 6.4%, 청년 가구는 20% 이상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하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방, 옥탑방에 거주하시는 분도 11만 가구나 되고 있고 주택 외 거주자도 10만 가구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짚었던 이유는 우리가 뭐 세대 통합, 뭐 계층 통합 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무주택자 중에서도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조금 손길이 가는 사회주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LH공사나 중앙정부 국토부 중심의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임대주택도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저희가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으로는 사회주택 관련 정책 근거를 만들어 보자. 근데 우리 도에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셔서 조례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관중심의 어떤 공급 방식에서 수요자 맞춤에 민간의 어떤 창의성이 좀 적극 반영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가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주택 공급은 거주 자체에만 목적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 그 다음에 성향, 그 다음에 지역 커뮤니티의 특성 이런 게 반영이 많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걸 좀 반영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고 우리 사회주택 사업자의 대부분이 아직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체에 우리 사회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많이 등장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과제로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한번 뭐 조례에서 하고 있네요. 한번 보십시오. 네. 분양 또는 임대라는 대목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저게 앞으로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협동조합 주택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게 반영돼서 입주자 자치기구와 협의하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어떤 정의는 서울과는 다르게 일반 중소기업은 제외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수혜계층은 서울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조례상으로는 꼭 청년에게만 공급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청년 1인 가구, 일부 물량이 가구 단위 신혼부부나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좀 약간 소득을 좀 더 유연하게 보면서 다양한 가구 형태가 좀 거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공급 대상 요건을 보면 서울시는 조금 소득 제한을 명확하게 숫자로 저렇게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기도는 조례에서 그런 규정을 이거는 찬반 양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앞으로 고민하고 토론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연 소득 제한을 다 없애고 무주택까지 가구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는 방향이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득 조건은 저희가 제시했던 건 국토부 기준은 지금 85%입니다. 서울시는 80%고 근데 요번에 우리 시범사업 계획하시는 건 80%를 일단 잡으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냐면 사업성 부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에 집을 짓나 서울에 집을 짓나 건축비는 똑같은 금액이 든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토지 임대부를 할 경우에 토지 임대료가 약간은 쌉니다. 경기도에 하면. 그 대신 주변 임대 시세가 서울에 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고 아마 요번에도 좋은 필지를 잘 고르고 건축 비용도 굉장히 좀 저렴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아마 시범사업의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보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불리한 다만 확보할 수 있는 토지 자원이 다양한 지역이 굉장히 많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 지가도 저렴하고 그런 거 우리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 주체는 뭐 다 이제 앞에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조례 내용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사회주택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민간 거버넌스 조직으로 사회주택 지원센터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조례에 미반영됐고 제가 입법 예고하는 제가 분과장을 맡은 사람으로서 불성실하게 아직 못 봤는데 이게 반영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 여건에서는 보여지고 임대 의무 기간 같은 거를 보면 국토부는 15년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는 아직 정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시범 사업 안에도 뭐 몇 년까지 혹은 몇 년 이상 이런 게 정확하게 오늘 발제 내용 중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국토부 기준 정도는 적어도 우리 경기도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15년 정도는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임대 의무 기간이기도 하고요. 국토부 정책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건 임대 의무 기간이고 이제 저희가 거주 기간도 마찬가지로 15년 정도까지는 조금 서울시는 지금 10년인데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좀 드렸던 거고요.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수준입니다. 임대료 수준은 뭐 아시는 사회적 주택이라고 하는 건 시세 50% 이하, 토지 임대부 서울시나 뭐 이런 사례를 보면 8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업성 좀 걱정을 해서 85%로 제안을 드렸고요. 이건 뭐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어떤 필지가 물색이 되고 건축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진일보한 부분은 임대료 보조에 대해서 경기도는 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사회주택 정책은 입주자 중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이 임대료 보조가 이 맞춤형 임대료 보조 정책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아주 낮은 소득 계층이 들어오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아까 뭐 소득의 70% 이하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세의 80%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 경기도는 이제 우리가 세부 정책은 앞으로 나오겠지만 소셜 믹스할 수 있도록 입주자 중에서 아주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는 임대료 보조를 결합시키겠다는 건 굉장히 앞서 나간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주택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5년마다 사회주택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 세운다. 이런 걸 민간이 같이 소통하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투용자 세제 혜택 경우에는 조금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입법 예고안은 뭐 좀 자세히 들어간 것 같은데 재정기금, 투용자, 자산 중 현물의 출자 지원. 아마 폭넓게 보면 현물 출자 지원에 토지 임대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물 자산이 토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당장에 작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방세 감면 같은 것도 미래지향적으로 넣어두셨고요. 공동사업의 시행, 그러니까 도시공사나 이런 곳하고 아주 우리 민간의 자본 창출 능력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좀 남겨놓고 있고요. 민간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형태, 뭐 예를 들면
뭐 전주라든가 고양시가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모델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근거를. 그다음에 경기도의 그러니까 기보유 공유지를 앞으로 적극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 이게 조례에는 들어가지 않은 저희가 제안을 좀 드렸어요. 상대적으로 공사가 토지를 확보하기 좋은 여건에 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무리 공유지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오늘 여기 위스테이에 와 계시지만 이게 뭐 당장은 힘들어도 중규모 정도, 뭐 100세대 이상의 이런 것도 공급이 앞으로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서 일부 필지 다니는 사회주택 용지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이고요. 이 토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많이 소요됩니다. 상당히 많이 재원이 소요되는데요. 토지 지원 리츠가 서울시인데 경기도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허그 출자가 들어오게 되는데 50% 이상으로 규정돼 있고요. 그러면 경기도의 재원만 가지고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되려면. 그래서 허그의 재원이 들어와서 이런 리츠가 만약에 설립된다면 더 많은 필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렸었고요. 금융지원 같은 경우에 이런,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소 수익률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우리가 좀 나눴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커뮤니티 공간을 좀 매입해 준다거나 적극적으로 표준 설계비를 지원해 준다는 식으로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해 주는 재정 지원 정책, 그 다음에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임대 보조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경기도의 별도의 사회주택 기금을 좀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떠냐. 예를 들면 현재 경기도에 사회적 경제 기금이 있습니다. 그거를 확대해서 활용하거나 혹은 독립계정을 신설해서 사회주택 전문 기금을 좀 만들어서 우리 사업자들이 자기 자본 조달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통해서 어떤 좀 자기 자본 조달 능력을 보완해 주는 그런 것도 좀 구상을 제안을 좀 했었고요. 좀 우리 경기도에 사회적 경제 조직도 중에서 건설이나 뭐 임대 관리 관련해서 관련된 조직이 45곳 정도로 조사가 되었고요. 그중에 14곳만 참여 경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화되어야 하고요. 지원센터도 저희가 언급을 했던. 그래서 이건 뭐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고요. 토지 임대부 사회주택, 이번에 우리가 시범사업하는 수요자 맞춤형 사회주택, 이거는 민간이 시행하는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도시공사나 이런 데가 매입해주고 다시 민간한테 운영관리권을 주는 사업입니다. 뭐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LH공사의 매입 약정형 사회주택과 같은 모델입니다. 이거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민간이 외부에서 융자를 끌어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준공이후에 바로 다 전액 상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토지임대부처럼 길게 융자를 끌고 갈 필요가 없고 사업성 부분에서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다. 초기 자본 조달만 할 수 있다면 이런 거고요. 이거는 그것도 힘들 경우에는 현재 사회적 주택 방식처럼 운영 관리에 참여하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걸 많이 해봐야, 커뮤니티도 해보고 주택 운영 관리를 해봐야 역량이 형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3개의 유형을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요. 분과에서 조례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담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한 3,000호 정도를 공급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경기도 시범사업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전면에 내세우셨다는 점입니다. 이건 잘 되면 굉장히 좋은 점인데요. 여기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이 융자를 받게 되는 구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형태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럼 어쩌면 실질적인 주체는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경제 주체는 그냥 대행을 하는, 시행을 관리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공이후에는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 내에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이 빨리 시범사업 시기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지가 제가 좀 의문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구조라면 사업자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모집하는 것은 적합치 않고 오히려 이런 주택을 원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혹은 조직 기반으로 모여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시행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원래 맞는 거거든요. PM의 역할을. 근데 그런 것까지 경기도가 면밀히 검토하셨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융자를 받고 주택을 소유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관리만 하고, 그러다가 뭐 경기도 정책에서 일정 기간 이후에 소유권, 건물 소유권이 사회적 경제 주체에서 협동조합으로 넘어가는 구조라면 과도기가 많이 존재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융자를 협동조합이 받아라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협동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기도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위스테이 별내에도 협동조합이 있으시고 하니까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와 또 토론과 정책에 대한 어떤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 아닌가, 그 한 말씀만 드리고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0% 정도 입주했고요. 제가 이제 첫날 입주를 했어요. 근데 이제 6월 말부터 묘하게 장마가 시작되어가지고 지금 입주 기간 내내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묘하게도 그 이사하는 날을 보면 저는 어떻게들 이사들은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떤 분들은 비 맞고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한 사업 준비 기간을 한 4년 정도 걸렸는데 막상 이제 입주하고 이렇게 보니까 역시 지금 70%인데 입주하면서 이 삶에서 이사가 또 차지하는 영역이 또 워낙 또 크기도 하고, 또 입주하면서 애로사항, 또 입주하면서 또 또 보이지 않는 또 하자,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좀 잘 이겨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오픈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 밖에 이제 보시겠지만 커뮤니티 공간에서 지금 계속 주민들이 축제처럼, 소규모 축제처럼 지금 이렇게 행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있고, 7월달이 좀 많이 좀 어려운 시간들이 좀 있었고, 마음고생도 좀 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제일 행복하게 느끼는 것은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이 광장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자전거도 타고 놀이도 하고, 전 아이들의 천국인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래서 야, 참 잘했다, 참 좋다, 이 공동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곳은 지금 남양주시 이제 별내동이고, 저희가 이제 뭐 신도시고요. 약 인구 한 7만 정도 됩니다. 대부분 다 이제 서울이나 근처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정주식 이런 거보다도 주거 문제 때문에 오셨고, 빨리 여기서 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서울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다시 또 여기 남양주로 오셨다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다시 서울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의 여기는 이제 주거고, 직장은 대부분 다 서울로 출퇴근을 해서 아직도 출퇴근은 좀 힘들어하는, 네,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 단지 앞에 있는 별가람역 4호선이 당고개역에서 한정거장인데 내년 5월 개통 예정이에요. 그러면 출퇴근하는데 좀 다소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연장 4호선 개통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경기도 남양주 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된 것은 이제 2016년 이제 초부터 시작해서 2016년 10월에 국토부의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사업으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4월에 1차 조합원 123명을 모집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립총회를 그 다음 5월 달에 했는데, 첫 삽을 띈 게 언제냐면 2018년 4월에 떴습니다. 첫 삽을, 그러니까 착공식을 한 거죠. 그 1년 동안이 이 사업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고, 이 사업이 잘못하다가는 이게 안 될 수도 있겠다. 너무나 이 처음 시도하는 협동조합형이기 때문에 첫째 또 국토부, LH 이런 허그 이런 쪽에서 행정적 절차, 그 다음에 이런 사례가 없는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딱 사건이 뭐였냐면 여기 앞에 119 구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그 119 구조본부가 저 뒤쪽으로 넘어가게 계획이 서 있었어요. 근데 저 119 구조본부에서 이 크레인이 올라가면 이 헬기 동선하고 맞물린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전을 완료한 뒤에 착공을 해라. 이런 또 조건이 걸려가지고 그걸 또 풀어내는데 굉장히 고전을 면치고 됐습니다. 그걸 풀어내는데 3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이 그러면 그 서약서를 써라. 소음이 발생해도 책임을 지겠다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참 그런 우여곡절 끝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곡절 끝에 2020년 5월 30일 날 이렇게 준공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 달 6월 29일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협동조합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뉴스테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된 사업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거를 공공성을 좀 더 높여야 된다. 공공이 지원하는 사업에 그래서 원래는 중산층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만 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을 지어주고 20%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라는 공공성을 좀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세 전환 확대, 중산층과 서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서 추진된 기업형 임대 주택 공급 정책이고요. 그래서 초기 임대료와 분양 전환 가격 등이 좀 그 사회주택처럼 약 80% 정도 적용이 돼 있고 의무 임대 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이렇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라든가 용적률, 세제, 금융 지원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사업인데 저희 사회적 경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세제 혜택을 하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8년 의무 임대간이 종료되면 모든 그 분양권을 이 건설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위스테이 별내 그 아파트는 이 사업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곳에 사는 주택의 세제 혜택이 돌아가야지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건설사에게 돌아가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2017년 황희 국회의원 자료에 의하면 뉴스테이 사업 500세대 기준으로 해서 그걸 8년 후에 분양 청산하게 되면 평균 150억에서 20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그 어느 정도 규모가 되냐면 지금 현재 8년간 약 32만 원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로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이익이 돌아가냐면 주택 가격이 1.5% 상승만 해도 약 32만 호의 수익은 약 11조 5,200억의 자본이익이 지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는 1.5가 아니고 5.1%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총 51조 원의 건설사에게 자본이익을 이익이 추산됩니다. 이런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실제적으로 건설사나 이런 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좀 문제가 있고 오히려 이런 사업에 공공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주체나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해서 사회적 가치를 또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그걸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스테이 사업처럼 공공의 땅, 자금에 대한 보증을 해주고 유연성과 창의성을 가진 사회적 경제주체와 협동조합의 사업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한다면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서 시공하고 자금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낮춘다면 좀 더 혁신적인 모델을 많이 더 만들어갈 수 있을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협동조합은 공동체 자산화 모델까지 가지게 되는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스테이 협동조합 아파트는 약 60제곱미터가 임대료가 보증금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은 출자금 포함입니다. 그래서 월세 32만 원에 시세 대비 약 80%에 아주 저렴하게 지금 주거를 하고 있고, 건설사가 지금까지는 이 사업의 주체였다면 사회적 기업이 이 사업의 주관 사업자이면서 시행사이고, 협동조합은 리츠의 지분 30%를 약 192억의 출자금과 임대 보증금을 가지고 리츠의 지분을 가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의 운영자이면서 입주자이면서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이 세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 아파트의 단순한 임차인이 아니라 이 아파트의 주체로서 입주 전부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협동조합 교육을 받고 사회적 경제 교육을 받고, 이 커뮤니티 공간이 약 9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900평의 조합원들이 여기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한 참여형 설계를 약 9개월 정도 하고 46번의 회의를 하면서 이곳이 단순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넘어서 이곳이 공동체 활용 공간이 되고 주민들의 필요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이곳에서 대안적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그래서 진정한 협동조합의 주거 모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실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많습니다. 첫째는 8년 후에 분양 방식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이것을 8년 후에 정책을 좀 제도적으로 법제화해서 협동조합이 전체 분양을 받고 조합원들은 거기에 추가 출자를 해서 이 안정적 주거 공간, 대안적 주거 모델을 좀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합원과 지금 가족조합원 간의 어떤 그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대한 제도도 있고 협동조합에 대한 정관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협동조합에는 이사진이 어떻게 보면 리더 그룹인데 임차인 대표 회의를 또 뽑아야 돼서 두 개의 리더 그룹이 생기는 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협동조합형 이런 아파트가 계속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일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정관을 저희가 이제 늦어지는 이유 중에 사업에 늦어지는 이유 중에 이 협동조합을 정관을 통과시키는데 국토부에 승인을 받는데 보통 3개월 정도가 걸리고 비용도 공증을 받는데 비용도 한 번 할 때마다 5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협동조합이 추진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진행에 있어서의 참고사항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사회주택에 대해서 조직을 국내 최초로 지자체 중에서 조직을 만들고 또 조례를 또 제정하고 또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형 기본주택도 지금 발표를 하고 하면서 경기도가 굉장히 빠르게 사회주택, 기본주택 등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기대가 되고 앞으로 경기도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집은 단순한 하드한 것이 아니라 이런 주거 문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주관적, 특히 주거 문제는 전 이 삶의 영역을 미칩니다. 그래서 돌봄에 있어서 3세 이하
또 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 또 나가서는 경력 단절 여성, 그 다음에 60 플러스 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의 돌봄의 영역이 필요하고, 이런 각 세대에 맞는 전 삶의 영역에 맞는 이런 주거 문화, 공동체 문화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사회주택과 공동체 주택이 확대되어지고 마을 공동체가 복원되어서 주거 안정과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확대 보급하는 일에 협력과 또 연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를 못 하셨는데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고 우리 네 분 그 발제 자료에 대해서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복주택관은 김조훈입니다. 우선 지금 이제 여기 7월 10일자 올라가는 행복주택관에 왔는데요. 요 전까지는 이제 주 건축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물론 주택 업무를 했었고요. 근데 오면서 이제 사회주택 팀이 생긴 거는 이제 바로 옆에 가니까 이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회주택에 대한 어떤 업무가 이 부서로 올 때는 진척이 많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의외로 우리 이제 담당 팀장하고 또 직원들이 많이 좀 애를 써가지고 상당히 부분 진척이 돼서 어떤 그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조례도 또 제정이 됐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조례 개정을 또 새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제가 이제 처음 사회주택이라는 용어를 정한 거는 옛날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실현을 해서 그걸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국회 입법활동이라든지 정부 국토부죠, 그런 데에 관련주에 대해서 어떤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에서 이런 걸 이렇다면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범사업이 자꾸 이제 저희 염려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작동을 하지 않을, 이게 이제 실패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좀 어떤 협회 차원에서 또 적극적으로 좀 저희를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좀 잘 수목님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도의 틀을 완전하게 좀 갖춰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조례 지금 이번에 이제 개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남철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부 아마 상당 부분은 담겨 있는 부분이고 또 몇 가지는 또 담겨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라는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다듬어 나갈 생각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고 나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게 조례 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조례를 보완하고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저희가 이 사회주택에 대해서는 온 신경을 지금 시범 사업에다가 이제 집중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요 어떤 시범 사업 내용하고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이제 찾아뵙고 다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그 설명들은 드리는 자리에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거의 공통적인 부분인데,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과연 역량이 되느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도 아닌 어떤 경제 주체가 이런 어떤 아파트 사업을 과연
좀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암만 도에서 땅을 지원해주고 또 나중에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한다는 그런 어떤 지원이 있더라도 과연 그런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문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예전하고 틀려서 서울시에서 어떤 사회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경제주체들이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조차도 저희 그 마음속에는 이게 과연 그럴까라는 이런 의문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사회주택이 지금도 아직도 이제 발걸음을 뛰고 있는 단계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 공공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협회 차원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도 좀 저희랑 같이 좀 많이 협조해서 좀 이 사회주택이 앞으로 새로운 주거 모델로 이렇게 아주 일반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부터 좀 말씀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마무리하는데 그럼 이사장님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저는 경기도 협동조합 협의회 공동대표로 있는 박남수입니다.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를 이끄는 그냥 약칭으로 사이공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이사장으로 있고요. 의정부 협동조합 협의회 대표로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네 분 박제 얘기 참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은 독일에서 한 10여 년 살다가 왔습니다. 독일은 너무나도 잘 사는 데 비해서 우리 한국은 이게 주택 문제를 비롯해서 삶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주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문제가 늘 불안한 상태에 있어서 그 원인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전반적으로 다 연결이 되지만 평생 동안 자기 안정된 주택 하나 갖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들이 제일 우리 서민들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딸도 사실은 지금 한 4, 5년 전에 아빠 집을 하나 장만해야 될 텐데 돈은 없고 어떡하지? 그래서 야 협동조합으로 저 아파트 하나 짓는 데인데 거기 좀 가입을 해봐라. 그래갖고 지금 위스테이별에 8월 달에 입주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 여기 살고 있고 좋아가지고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애기가 신나서 이제 뛰어다니는 이런 집. 저는 지금 68살인데 8세 정도 되어지는데 저도 집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주택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곧 은퇴하게 되면 어디 해야 될 텐데 나도 위스테이 별내로 들어올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제가 의정부에서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의정부에도 시범적인 이런 사회주택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의정부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녹양동 지역에 국토부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저의 협동조합이 하는 레스토랑까지 다 수용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말아보니까 뭐 그냥 거의 빼앗아가다시피 다 LH가 가져가고 보상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레스토랑을 만들었고 그렇게 지금 4년 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그래서 생각에 이런 데에다가 조금 같이 LH가 그냥 임대주택만 짓지 말고 모범적인 사회주택을 하나 우리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연관해서 하나 잘 지어줄 수 있으면 좋은 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것에 대한 관심도 있고 좀 알아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바라기는 하여튼 어쨌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안정된 주거 문화의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위스테이 밸리처럼 잘
이렇게 안정이 되어지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여기 남양주 쪽은 일대이별내가 좋은 샘플로 지금 이렇게 첫 발을 내딛었으니까 경기 북부나 의정부 쪽에도 하나 어떤 시범사업으로 과장님, 회장님 좀 하나 선정해 주셔서 비록 역량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첫 걸음 걷는데 뭐 다 완전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해서 사회주택이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일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나 경기 북부 쪽에 꼭 하나 시범사업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주택협회 조직국장 최준배입니다. 이 행사를 같이 준비하면서 특히 위스테이 별내에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경기 사회주택연대 분들도 몇 분도 와 계십니다. 이 사회주택연대란 말씀하셨던 그런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스스로 나서서 한번 해보겠다는 분들이 여러분들 지역에 계시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또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발표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회주택이 단순히 주택이 아니라 그 지역, 동네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고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많이 있는데 이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다양한 그 각자의 영역에서 하는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것들이 사회주택에서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사회주택의 어떤 가능성, 어떤 사업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애써주시고 힘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특히 아까 경기도 기금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경제 쪽에서 그런 기금들이 저도 전해 들은 게 있었습니다. 그 경기도 사회적 경제 기금 쪽에서 이자 차익을 보전하는 2차 보전 사업을 진행을 해서 안산에 이제 그 케어 안심주택이라고 해서 시설에 살고 있던 분들이 이제 지역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이제 지원하는 주택을 만드는데 이제 대출 자금의 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1%대로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산 지역 자원센터에서 3개 혼가요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려 풀이로 해서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좀 좋은 사례고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들로 제시하고 좀 이끌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이전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시 CR 사회협동조합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성순입니다. 저희는 지역이 그 비닐하우스 지역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제가 RMF 때 어떤 일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3, 4년 있으면 나갈 거라는 계획을 하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20년이 되도록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거 문제가 진짜 서민이나 국민들한테는 정부의 어떠한 획기적인 어떤 정책이 있지 않는 한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비닐하우스 동안 어떠한 개별적으로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도 했지만 비닐하우스 동안에 사는 동안에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지금 사회적 활동을 열심히 해서 아들들은 지금 집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진짜 주거는 재산의 가치가 아니고 삶의 행복에 진짜 밑바탕이라는 거기 때문에 주거 문제는 진짜 정부에서 복지 차원에서 진짜 심각하게 그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거기 살면서 20년이 됐지만 또 중간에 좀 일이 있어서 저희가 좀 거기
계시는 분들이 사회에서 밀려나서 삶의 자리에 진짜 그 뭐랄까 최저 기준에 또 못 미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저희가 이제는 공동체의 그 마을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저희가 어떤 조직을 갖추면서 한 15년이 됐거든요. 15년이 되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 공동체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도 모여서 우리의 어떠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또 비록 가난하지만 모여서 같이 밥을 공동 밥상체를 하면서 진짜 이 삶의 그 행복도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취지로 7년 전에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진짜 공동체 우리가 뭉쳐서 어떤 하나의 그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삶의 어떠한 이런 지금 우리 스스로 자조적으로 뭔가 해결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알다시피 제도적으로 저희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벽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면서 저희가 일반 협동조합 주택으로 있다가 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총회를 거친 건 코로나 때문에 지난 5월달에 총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처음에 출발할 때 그 옛날에 그 시흥 쪽에 그 철거민들이 옮겨가서 독일의 재단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집을 건설해서 살고 있었던 그거를 보면서 저희는 이제 자주주택을 꿈꾸면서 시작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이 사회주택의 지금 경기도에 이제 활성화되는 이런 것이 저희 눈앞에 오면서 저희가 너무 많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물론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있지만 하나의 그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저희가 모범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적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택 관장님도 와 계시고 또 여기 여러 그 사회주택 그 협회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한테 많은 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 교육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교육을 많이 했다고 해서 꼭 그건 아니지만 그만큼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워낙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게 준비가 안 돼서 그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 도움 바라고요. 이 자리에 어떤 이런 시간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대표님 말씀. 네, 반갑습니다. 마을과지 협동조합 한영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가장 먼저는 저도 이제 그 김종시 지사장님하고 같이 경기도 이제 빈집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경기도를 보면 아까 남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농 격차도 되게 크고 상황들이 너무 다양해서 빈집만 갖고 봐도 야 이거 참 하나의 지원제도라는 정책까지 될 수 있지 않구나, 참 어려운 곳이 경기도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주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가 이제 고창에다가 조그만 원룸을 지어달라고요. 월세가 얼마냐? 그러니까 35만 원이래요. 경기도 고창에. 깜짝 놀랐어요. 거기도 35만 원이네. 뭐 20만 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35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 사회주택 시세 80%, 토지 임대료를 내고 시세 80%라고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당한 지역이 토지가 비율이 상당히 낮아져가지고 그것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임대료 보존이 된다 그래도 역할을 해서 임대료를 내릴 수 있는 포션이 대단히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료 많은 것만 놓고 보면은 토지 가액이 싼 데일수록 아무리 80% 이하로 해도 70% 한다고 해도
시세와 거의 차이가 없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저희 시간에도 계시고 이제 여러 이제 주거복지 관련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중산층에 대한 고민하고 다양한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직까지 이게 고민이 맞는 것이냐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 같은 방식은 약간 소규모의 타운하우스 방식이라든가, 그러니까 토지들을 많이 차지하면서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이라든가, 기존에 서울과 비교하게 상당히 집적화돼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임대료가 도시라든가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주택의 다양한 제도들이 여기서 좀 움틀 수 있겠구나 하는 고민과 함께 또 대단한 좀 걱정도 많이 없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은 50세대 규모 이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거 가능한 세대 수인가 하는 생각도 좀 이 짧은 시간 내에 50세대 규모를 가지고 사업지와 입주자와 선별해서 올 수 있을까? 이 세대에 대한 조금 이렇게 규모라든가 이런 걸 좀 유연하게 하면 어떨까? 물론 시범사업이셔서 그래도 기본 규모가 좀 되고 다음에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으나 뭐 그런 고민이 두 번째로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일단 이번에 시범사업이 나왔지만은 아까 그 남부지향이 그 다른 모델을 경기도에서는 아마 워킹그룹에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저는 매입 약정형 같은 제도를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입 약정형은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매입 임대주택으로 매입해서 다시 이제 그 사회적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류를 하자면 공공임대에 속하게 되지만 애초에 계획하고 조성하고 하는 입주자를 모집하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 경제 주체가 같이 이걸로 되고요. 아무래도 이외의 그 임대료라든가 처음에 조성하면서의 그 조성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적기 때문에 매입 약정으로 사회주택 방식을 경기도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저희 이제 뭐 건설에 가서도 제가 이제 저희 지금 현재 50 네. 저 CR 같은 경우는 매입 약정형 사회주택에서 공공임대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CR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갑자기 이제 뭐 해달라니까 좀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제도가 안착이 되면 사실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는 실업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미스테이크 관련을 비롯해서 경기 해주택 경기나 경기도나 이런 게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짧게. 네, 위스테이션 사회활동자 이정현 사무장입니다. 저는 이 경기도 모델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활동이 시작된다는 거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하게 이 사업이 계속 되려고 한다면 사업성에 대한 그 비용 확보에 대한 문제도 필요하겠지만, 이 임대나 사회주택에 대한 그 인식 개선에도 많은 노력이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거에 대한 인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인식을 개선시키는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이렇게 짧게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제가 경기도의 시범사업을 지금 우리가 숫자를 많이 다루면서 주택을 하다 보니까 계산을 해봤어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50세대에 사는 토지 50이 건축 68호인데 평균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정도 잡고 가구형도 있고 원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용률이 보통 쾌적한 주택을 지으려면 7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뭐 복도, 계단,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연면적이 최소 필요 연면적이 3,571제곱미터 50세대를 하려면 그 정도 나오고요. 대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가정을 하면 경기도는 250%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더 나오는데 어찌됐건 평당 사업비가 577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건축비 68억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 부족하고 토지 비용은 250% 가정해도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의 땅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대지 면적이 거의 1,500제곱미터 육박하는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400평 이상의 땅이 있어야 이 정도 세대를 건설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경기도는 또 어떤 지역이 있냐면 주차장 조례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서울보다. 감면조항도 없고 조례로.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또 뭐 지하에 확보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뭐 다 계산을 해보셨겠지만 조금 더 아마 토지 매입이나 이 정도의 규모로 하시려면 뭐 1,000년 원룸을 짓는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 금액으로. 그런데 세대형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60제곱미터를 겨냥하신다 그러면 토지 매입비, 그 다음에 사업비, 증액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허그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허그에 지금 규정이 뭐가 있냐면은 지자체가 승인한 사회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 토지임대부의 경우에 최대 사업비 90%까지 기금대출 더하기 보증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구조라면 68억의 사업비에서 90%인 거의 한 61억 정도를 대출 받을 수 있는 60억 정도 예를 들어서 넉넉하게 보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여기 건축비 융자 8억이 아마 그런 자기 자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입주자 협동조합이 소유한다고 했을 때 이게 다 융자로만 구성돼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위험한 사업이 되고요. 적어도 전체 사업비 5% 정도는 입주자 협동조합이 사전 출자 우리 위스테이 별내에서 하는 것처럼 출자를 해가지고 실질 자기자본으로 가지고 있고 한 5% 정도가 아마 경기도의 뭐 사회적 경제 기금 내 융자가 뭘 얘기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허그의 규정상 그런 융자금은 전부 다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순위 근저당 설정은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구조도 상당히 넘어야 될 벽이 많고 위스테이가 걸어온 길처럼.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가 위스테이는 몇 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협동조합을 다질 수 있는 기간이. 근데 우리 지금 경기도의 시범 사업은 어쩌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 무거운 짐을 지면서 건물을 소유하면서 융자를 수십억을 떠안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던 비용이 과연 이게 적정한가, 건축비나 토지비가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하시고 아마 공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회주택 분양 진제입니다. 아까 우리 남철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이것 사업비는 추정 사업비입니다. 뭐 저희가 토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 용인의 한 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산정한 부분인데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과천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엄청 비싸겠죠. 그리고 토지비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토지를 뭐 52억이라 해서 우리가 52억에 맞춰가지고 무슨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어떤 이제 도시공사에서 이제 공모를 할 때는 뭐 100억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어떤 10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이번 시범사업은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자금 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허그에서 아까 이야기해 주신 최대 90%까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기금에서 10%에서 20% 정도. 그래서 지금 10% 정도는 거의 뭐 이자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20%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같이 협의를 하는 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자기 자본, 물론 뭐 허그 입장에서 그렇지만 뭐 5% 이상은 자기 자본을 해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그 부분은 당연히 자기 자본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있는 거고, 다만 지금 아까 이제 더하면서 지금 하시는 부분들도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사실 자본금이 한 5억 정도 됐다 그래요. 사실은 5억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물론 이제 뭐 현금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개로 하셨겠지만 사회적 기업으로서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자본공동은 뭐 시작이 됐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아까 이제 우리 그 주택 연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우리 뭐 20대 저기에서도 이제 오셔가지고 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지역 특성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50세대를 아까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60대 40, 6대 4 정도 되는 비율로 해서 특히 믹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공동체를 활성화를 통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기존의 어떤 임대에 대한 어떤 공공임대 어떤 이런 인식 개선을 통해 가지고 정말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런 그런 큰 틀은 있습니다. 그런 또 사회통합적인 차원이 있는 거고 다만 저희가 아까 얘기 31개 시군의 지역 특성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맞춤형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0대들 한다 하지만 오늘의 50대들 한다 해서 다음에 50대다 이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 기본 계획을 수립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여러 가지 용역을 이제 장기간 용역을 통해 가지고 각 지역에서에 대한 어떤 그런 후보지 발굴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요 조사 이런 부분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는 의정부에서 이제 북부에서 요구하는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과천에서의 이야기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비닐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특성 그리고 어떤 특성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7대 3의 어떤 우리가 토지 임대료 방식은 사실은 서울이 적합합니다. 물론 그게 토지가 이익이고 건물이 사다라고 보면 사실 토지를 조금만 이렇게 토지만 지원해줘도 충분히 어떤 80%에 의한 시세 80%라는 거 이런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7대 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물론 7대 3이라는 부분은 어떤 지역이 용인 좀 약간 그런 쪽인 거고 그 다음에 과천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에 이제 서울을 끼고 주변에 있는 그런 고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는 아마 올라갈 겁니다. 조금 물론 올라갈 텐데 그런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거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가지고 어떤 31개의 시군에 있다 그러면 저희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저희 경기도청의 우리 경기도형의 사회주택의 방향은 경기도 사회주택 120입니다. 이제 전에 말씀 많이 하셨지만 120은 우리 콜센터 번호가 120인데요. 경기도 사회주택 120은 1년에 2%씩 딱 인식 개선을 해가지고 인식 개선 말씀 해주셨는데 인식 개선을 통해가지고 주거문화 혁신을 통해가지고 거주 불만이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31개의 시군에 맞는 지역적 어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모델에 맞는 31개의 저는 모델을 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군별로 차등을 둬서 그 부분의 모델을 시대령을 하자. 이게 저는 나름대로의 개인적으로 목표를 가지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떤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각 지역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들을 다 받아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한다면 아마 어떤 우리 최고의 어떤 사회주택 경기도의 사회주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 세계를 앞으로는 어떤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 팀장님 옆에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과천에는 지금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예요? 과천시 그 땅 주인이 과천시 협동조합이 땅 소유를 하고 있어요. 소유자는 누구예요? 거기? 네. 공유지는 아니군요. 예. 그때 2011년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고양시장 하고 계시는 박 시장 박승원
시장님이 이제 주최해가지고 제가 가서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의회에서 주최해가지고 아마 그때 아마 접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뭐 10년 만에 이제 경기도에서도 조례도 만들어지고 조금 속도가 좀 그런 감은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조례까지 만들어졌고 이제 저희 한국사회택협회와 경기도 사회택연대 이렇게 이제 같이 옆에 있는데요. 이 사회택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도 저희 전국적으로 사회택협회를 2015년도에 만들었고 서울시 조례와 서울시 사회택 시범사업이 2015년도에 시작된 거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사회택연대라는 그 조직이 생긴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기쁘고 또 이 조직이 경기도 사회택 이 주체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많은 주체들이 경기도에서 사회택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어떤 좋은 연대 틀이 됐으면 하는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협회 만들 때도 고생 참 많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실패도 없잖아요. 시작하고 뭔가를 시도하니까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연대 조직이 이제 앞으로 큰 꿈을 가지고 한 100의 꿈을 가지고 50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법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이제 국토위에서 의원들이 이 법을 자기 의원실에서 하려고 지금 서로 경쟁입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지금 그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2017년도에 저희가 처음 이 법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냈는데 그분이 정무위로 가셨어요. 5년인가. 이쪽으로 가셨는데도 이거를 꼭 하시겠다고 자동 폐기가 됐는데 지난 6일에 그래서 꼭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저희는 진선미 그 의원실이 이제 국토위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법이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냥 위원들이 하는 것보다 2배는 예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의원 하려고 그랬더니 윤관석 의원실에서 죽어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여튼 그러고 허영 의원도 그렇고 막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지금은 하여튼 그리고 그때는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가 못 된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지금 뭐 잘 통과되잖아요 법들이. 그래서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11월 달에 저희가 이 법이 통과되는 거를 지금 목표로 그 민특법, 공특법, 주택법 다 이제 개선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저는 뭐 그런 법제도와 관련해서 좋은 그 터전 여건이 마련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기본주택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회택하고 저는 뭐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아니 이제 우리 지사님 이제 대통령 하시려고 뭐 여러 가지 차별을 사회택하고 두시고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 팀장님하고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 정책공약수석실하고 저희가 이제 미팅도 도시공사랑 미팅도 했는데 긴밀하게 내용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저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목표는 뭐냐면 주거복지죠. 국민들, 주거서민들의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목적이고 저희 협회 설립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경기도와 저희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협력할 것들이 참 많고 그런 협력들이 우리 그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확장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 걸맞춰서 허브라든지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주택 모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주체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협회도 경기도의 사회주택이 많이 보급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협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규모로 진행을 하다 보니 첫 말씀 나누니까 분위기도 좋죠. 그냥 보시지만 우리 이사님 바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협회 연대와 같이 MOU 작성하는 시간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경기도 사회주택 모델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듣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쉽지만 지금 영상으로 다 지금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또 더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우리 경기도 사회주택연대가 7개 지역의 그 지역 공동체가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고, 지금 9개 단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지역에서 사회주택에 대한 필요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부분 가면 도와달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협동조합형 시범사업이 그 지자체에 있는 마을 공동체나 지역 지체들에게 아마 큰 도전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그 공공과 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우리 사회주택 쪽에서 와주셨고, 또 자문을 해주신 우리 남 국장님, 또 제일 중요한 이 시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참여와 주체 발굴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회 이사장님께서 또 와 계시고, 또 이 경기도의 특성이 수요자들이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 맞춤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사회주택연대가 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준비되고 한다면 경기도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진재일 팀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120을 잘 한다면 이번에 그 우리 경기도 사회주택이 정말 이렇게 세계로 선도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